안녕하세요. 권현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장 주족 원소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주족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전형 원소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가 주족 원소에 대한 주기율표의 어떤 전반적인 경향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복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주족 원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 이제 1A족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8A족에 해당되는 모든 원소들의 주기적인 경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전형 원소만 얘기를 하고 있고 전이 원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전이 원소는 21장 다음 챕터에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주족 원소라는 게 그러면 뭐냐? 주족 원소라는 거는 가운데 있는 이 전이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족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족 원소는 우리가 다른 말로 전형 원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전형 원소와 전이 원소로 이렇게 구별을 크게 하고 1A족부터 8A족까지 있죠. 1A족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그냥 1족, 2족, 그리고 3, 4, 전이원소 다 카운트하고 3A족 대신에 13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게 미국식, 유럽식이 달라서 그러는데 교재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각각 하나씩 따로따로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표현 방법만 차이가 나는 것이지 같은 내용이라는 거를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주족 원소 또는 전형 원소 외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전이 원소라고 한다. 가장 큰 차이는 전이 원소에는 드디어 디오비탈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오비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채워지고 나면 디오비탈 모두 채워지고 나서 다시 바깥으로 벗어나는 전형 원소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족 원소와 전이 원소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주족 원소 안에 뭐가 있냐면, 전이 원소 안에 또 뭐가 있냐면 란타눔족, 악티눔족이라고 있어요. 여기 주기율표에서 이쪽 부분에 보면 LA라고 하고 이렇게 작게 스타라고 표시가 돼 있고 AC라고 해서 스타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전형 원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전이 원소 금속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 하나가 원소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요것들이 어떤 그룹으로 시리즈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꺼번에 쓰기가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따로 빼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그리고 하나는 란타눔족, 하나는 악티눔족 해서 이러한 시리즈들이 있다. 그 외에 또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금속들을 나누고 비금속으로 나누고 또한 양쪽성 해서 반금속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금속과 비금속의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반금속에 해당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기율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이쪽으로 가면 우리가 금속류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비금속류라고 표현을 해서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기도 하죠. 구별을 하기 위해서. 주족 원소의 그 원자 반지름에 대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보면 수소 외에 리튬, 나트륨, 소듐이라고 하죠. 이 수소는 비금속이지만 전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알칼리 금속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주기적인 경향으로 봐서는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여기 나타내고 있는 게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즉 껍질 수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껍질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반경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껍질수, 전자 껍질수라는 이야기 대신에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N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즉 주양자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양자수 공부할 때 이 얘기도 한번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죠. 원자 반경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감소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 큰 이유는 뭐냐면 같은 껍질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핵 전하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죠. 핵 전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안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전하가 전자를 더 많이 잡아당기게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전하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반경이 점점 작아진다. 하지만 전자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도 전자도 같이 증가하게 돼요. 양성자가 증가하면 전자도 같이 증가해야지 이게 중성이 되겠죠. 근데 왜 전자의 반발력은 생각을 안 하느냐. 여기서는 이 반경이 큰 상태에서 최외곽에 전자가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고 네 개 있고 이런 경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전자끼리 가지고 있는 그 반발력보다
핵이 잡아당기고 있는, 전자를 잡아당기고 있는 그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즉 알짜 힘으로 봤을 경우에 핵하고 전자 사이에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유효 핵 전하가 증가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핵 전하량만 증가했다라면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반경은 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서 원자 반지름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껍질수 때문에 그러고 이거는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듐하고 CL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Na하고 CL이 같은 지금 껍질수를 갖고 있죠. 주양자수가 1, 2, 3번이에요. 그러니까 최외곽에 전자가 지금 3개가 있는 거죠. 똑같은 상태에서 얘는 원자 번호가 11번이고 얘는 번호가 17번이에요. 11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고 17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얘가 더 세게 잡아당기겠죠. 물론 전자도 얘는 최외곽에 하나가 있고 얘는 최외곽이 7개나 있어요. 전자가 많기 때문에 반발력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한 건 유효 핵 전하를 얘기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인력이 많이 작용을 해서 얘 반경이 상대적으로 얘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다. 누가 더 클까요? NA가 반지름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그 반지름에 대한 원자 반지름에 대한 경향으로 봤을 때 밑으로 내려갈수록 증가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앞에서 굉장히 원자 반지름이나 이온 반지름에 대한 내용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리튬하고 세슘을 비교하고 있어요. 리튬은 여기에 있는 거고 세슘은 같은 족에 있어요. 같은 족이기 때문에 통제변으로서 뭐가 있냐면 최외곽의 전자가 같아요. 근데 리튬, 소듐, 칼륨, 루비듐, 세슘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얘가 더 많이 증가하겠죠. 커지겠죠. 왜 그럴까요? 껍질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주양자 수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세슘이 원자 반지름이 훨씬 더 큰 그런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